정치하면은 욕 많이 먹는 TV에서 맨날 정치 뉴스가 제일 일본으로 나오죠.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일이 많이 보여주니까 욕하고 사태질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정치는 안 좋은 거예요. 정치는 진짜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청년 시절에는 정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거의 정치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정부의 통치만 있었죠. 대통령이 군사정권에서 우리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통일부치 대응을 통해서 99%로 당선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시킨 대로, 정부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만 있었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보겠다 하는 꿈도 없었고, 그런 참여 공간도 없었고 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제일 큰 정치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나타난 것은 저희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청년 학생들, 시민들이 정권에 항의했던, 그리고 자퇴하고 했던 것이 정치의 출발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가 최종적으로 크게 빛을 발한 게 저희 군사정부를 무너뜨린 1987년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 치하에서 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만든 6월 항쟁이 아마 처음으로 우리 반대에는 역사에 기록되는 행위로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큰 개념, 작은 개념이 있을 텐데, 커다란 개념, 광의의 개념은 시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게는 직접인 제도권, 법에 의해서 주어진 선출직들, 또 선거직들이 나가서 직접 참여해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광의의 정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치학이라고 하니까 그냥 짧게 그 정치 개념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6월 항쟁 전에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있고 여기에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 밑에서 세금 내고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 살았고 정부에서 투표라고 할 때 투표정도 하는 것이 시민의 유일한, 국민의 유일한 정치 행위였죠. 그런데 이제 그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 또 재야 인사들, 언론계 인사들 일부가 그런 국민의 통치에 항거하는 운동이 한 30년 있었죠. 여러분이 배운 민주화 과정에서 감옥 가고, 또 모르게 납치해서 어디 바닷가에 박스에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다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저항, 국민으로서 소위 주인으로서 국민으로 태어나기 위한 저항을 시작했던 게 소위 군사정권 30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했던 민주화운동이 소위 우리나라의 정치운동의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해서 직선제 개혁이 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사회운동이 일어났죠. 처음에 일어난 게 노동자들입니다. 서울에서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노동 3권이라는 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또 단결권, 이런 세 가지 권리를 주어지긴 했지만 항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87년 8, 9, 10 그 하반기에 대투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국민들 속에서 시민 권리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시키는 대로 나는 안 살겠어.
이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동네 일도 내가 좀 참여해야지 하면서 이제 소위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우리한테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민이라기보다 국민, 통치받는 국민, 그리고 더 반정부 활동하는 민중, 뭐 농민이든 노동자든 하여튼 군사독재하에서는 전부 탄압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운동에서 민중이라고 불렀는데, 민중이 이제 합법적인 저희 국민연구가 되면서는 정부하고 싸울 일은 없으니까 이제 국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을 통해서 시민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골에는 그 시민 단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저희 시민단체가 있긴 했던 YMC라든지 행사단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긴 했지만, 지역에는 정치적인 색깔을 띤 단체는 별로 없었고, 주로 이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해관계 단체들이,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소상공인 모임이라든지 경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해관계를 다루는 단체가 있었고, 친목단체도 있었고, 또 봉사단체라고 제이시,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개념의 단체들이 지금도 있죠. 친목과 서로 또 공허의 그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있었지, 곧바로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정치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YMC 같은 단체들도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 다 기르고 또 시민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직접 그 세상을 바꾸는, 제도를 바꾸는 일을 참여하지 않았는데, 87년 이후에 그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시민단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유명한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환경연, 중앙연 그런 단체가 생겼고, 또 각 지역에서도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하잖아요. 첫 번째로 저희 군사정부 이후에 없어졌던 지방의회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주전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되살려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하는 게 새로운 이제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를 향한 그 시민들의 요구를 분출하시는 전국적인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 등의 단체가 생기는가 하면, 소위 지역에도 이제 그 지구형태 또는 환경단체 또는 그 지방의 본인자발적인 단체들이 생기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뭐 다양한 경실련 조직도 있었고, 환경연 조직도 있었고, YMCA 이런 조직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참여까지는 못 나갔고,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 개진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민원성 운동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뭐 제안하는 운동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수에서는 예를 들면 삼력통합운동 같은 것은 뭐 직접적으로 정권에 간섭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시민운동에 지역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운동에서 좋은 사례였죠. 처음으로 훈련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환경연은 시민수 이런 데부터 환경 지킴을 했고, 경실련은 지역 발전, 그리고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단체가 생겼고, 그래서 시민들의 공간이 차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정치에서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할 건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바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역사회 영역에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관심이 갖다 보니까 정치적인 행위와
정치적인 언어와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 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들고 싶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치는 시민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제도권으로 진출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자는 서로 감이 쳐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정치 목적이 뭐냐. 정치의 목적이 뭐냐. 개인의 입신양명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거냐. 그 두 가지 다냐. 그런데 인간은 개인적인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입신양명의 목적이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경자만 자고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민주당은 찍나, 이걸 한번 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호남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방색으로 민주당을 찍는다? 그런 측면도 강하죠. 선조 때부터 압박과 서름을 받아왔으니까,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 민주당이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민주당을 계속 찍지? 하는 걸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당명이 정말 잘 지었다고 보는데, 지금 한 당명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오래 치러본 적이 없답니다. 우상호는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 영입돼서 한 20년 이상 정치하면서 열린우리당 때부터 지금까지 쭉 중요한 역사기술을 해놨는데, 우상호는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당명 가지고 총선을 3번 치렀다고요. 근데 역대로 한 번씩 치고 당명을 다 바꿨다고요. 근데 비로소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지고 색깔도 정착이 됐고, 우리가 노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색깔을 늘 바꿔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주 바닷빛 청색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붉은색을 저당이 가져갔지만, 옛날에 붉은빛이면 경빨갱이라고 소리 들어서 민주당은 감히 붉은색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갱이가 무서워서. 그런데 진보당 색깔을 쟤네들이 가져간 뒤로 진보당이 빨간색을 뺏겨서 대한민국에서 빨간색 때문에 이제 빨갱이가 소리 못하게 돼서 쟤네들이 참 고마운 일 한 가지 한 겁니다. 빨간색 여보다는 빨간색 옷 입었다고 빨갱이가 소리 못하게 하는 그 긍정적인 면 하나 있고, 그래서 푸른색의 더불어민주당,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바다 청색을 봤는데 너무 싱싱한 색이잖아요. 늘 청년 색깔, 푸른 색깔. 이것은 미래가 창창한 색깔이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아래서 푸른색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만 우리가 집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의 부조리함을 참 바꿔내지. 문재인이 5년까지 하다 보니까 저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정말 속이 상하시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명이 너무 좋아요. 민주만 가지고 부족했거든요. 민주라는 말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고루 의사를 묻고 골고루 합의해서 가는 것이 민주거예요. 근데 골고루 합의해서 간다고 좋은 결정이 항상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더불어 결정했는데 소수의 이익만 챙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주 평범한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자는 것이 우리 당입니다. 법을 만들 때 소수의 이익이냐 좀 더 다수의 이익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더 손해보는 이 법을 만듭니다. 소수, 우리나라가 상층부가 있으면 소수 이익이냐 밑에 있는 다수의 이익이냐 항상 척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정책을 제안하거나 모든 조례를 만들거나
모든 government인데 이것이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의 쌍짓돈으로 더 부가 되가니 누구의 권리를 더 형성하느냐. 첫 번째는 시민의 정치운동은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노사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저금통 모금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고 얼마나 계획이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으면 나라가 편안하고, 도지사를 잘 뽑으면 도가 편안하고, 시장을 잘 뽑으면 시가 편안하고, 시의원 도의원을 잘 뽑으면 우리 동네가 편안한 거예요. 그렇듯이 꼭 그런데 시도의원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 시의원 도의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만 바라보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도 한계예요. 이 국회의원 안 할 때는 국회의원만 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되보면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되시니까 뜻대로 다 법 만들어지는가요? 왜 뜻대로 법이 안 만들어집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이냐 개발사업에서 이 대전 이남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당이 다르면 완벽하게 다릅니다. 입장이 같을 때가 더러 있어요. 개발사업은 동네 개발사업은 입장이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선 25만 원 줄 거냐 말 거냐. 그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5만 원 주면 사실은 적은 돈이죠. 그 25만 원 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5, 6년 빚진 돈을 그 그까지 갚아주겠습니까? 안 갚아줍니다. 근데 그게 13조 원이 그 반, 7, 8조만 골목상권에서 그 골목상권 지역화표를 주니까 그 기한을 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동네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그 물건도 사고 깽이도 사고 낫도 사고 그러면 동네 대장장부터 막걸리집까지 경기가 돌면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동네에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상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여러 군데 있는 골목 상권이 빗줄이 된 것이 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으면 경우 어때요? 13조 더 드리고 다음에 다 나자빠지면 부재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일이 그렇게 호주머니를 통해서 서로 고르게 해주면 지역경제도 살고 떳떳하고 결국은 국가들을 배로주나 만로주나 똑같은 돈인데 그냥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돌리면 훨씬 나라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럼 복지기금으로 주려고 해보세요. 다 쓴 사람도 자존심 상하고 실제 25만 원 복지기금을 받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제의 권리자인데 이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10억씩 달라 하지. 그게 통치자가 하는 마음입니까? 25만 원씩이나 주자는 마음을 이해도 못한 거죠. 왜 그걸 20만 원 주면 한 가구당 100만 원도 밥 먹고 몇 가지 사면 없어지죠. 그러나 경제 시스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 또 정책을 놓고 확연히 달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원들의 정치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약자들, 장애자로 태어난 내 자식도 또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좋은데 못 가는데 아이도 직업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해도 200, 300분 공장에 가도 그 돈 가지고도 집을 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우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재벌들, 부자들은요, 정부에 돈 안 받아도, 정부가 간섭 안 해도, 얼마든지 해외 여행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정치를 하려면 시민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민들 하나하나가
정말 개딸이 아니라 더한 개딸들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진정서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진정서 써보셨죠? 끄떡하면 진정서 써가지고 서명하잖아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시민 정치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쓰고 잘 안 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야 돼요. 종합청사 쫓아가야 되니 여기 아까 시장님 보는데 시장님 골치 아프시던데 시청 앞에 아침마다 와서 프랑카드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원초적인 시민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좋았던 나빴던 본인은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죠. 시민들의 공통의 이익일 때는 받아들여지지만 특별한 게 개인의 이익인데 주변하고 설치되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열심히 서명운동하고 길거리에서 피켓팅하고 이익을 나누고 하는 것이 일상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가서 모임 있을 때 시킬까 싶어서 말 못했는데 좀 약간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집 친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시민 정신입니다. 우선 나부터 세상을 어떻게 좋은 세상 만들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잘나가지고는 절대 성장하는 정치인이 못 됩니다. 그냥 바로 꺾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꺾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 절대 지역구를 인정 안 해줍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가서 상의하고 시민 개개인은 못 만나니까 공적 이익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작은 동맹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간판나는 동네 단체들끼리 가면 그들을 꾸준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역대 그 폭망만 정치인이 실패한 정치 안철수 또 우리 창경은 누구죠? 문국현 얼마나 그때 신선했습니까? 정치인으로 못 갔습니다. 왜? 복불장입니다. 기업해보신 분이 항상 명령만 내려봤지 누구한테 귀담아듣지 않고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도 당이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그래서 훈련은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집단을 대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대표나 그런 원내대표 할 때 꼭 실수한 사람들이 혼자 명성으로 잘 나가는 원내대표는 실수합니다. 마지막 가장 심각한 결정할 때 혼자 밤에 결정하고 다음날 발표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항상 지역사회 인수들, 지역사회 공공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동네 가서 이야기 듣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훈련을 훈련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에 하나는 통반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모임의 대표라고 해서 늘 공론화를 하는 연습을 하고 가서 발표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커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내 사적 이익에 영원되지 않고 공적 이익에 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민 정치인들이 보여주십사. 감사합니다.